안녕하세요. 신혜미입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공공도서관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만드는 공간사업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이 앞 세션에서 계속 궁금해 하셨던 저희가 작업실이 있는 도서관을 누구와 어떤 도서관과 함께 만들지, 그런 도서관을 찾기에 앞서서 함께할 프로젝트의 조건이나 이유, 그리고 어떤 도서관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에서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에 남으시는 하나의 아이들의 사례나 혹은 작품의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저희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자주 가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도서관의 어린이실, 그리고 그 어린이실에 정말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좀 이용하고 계실 텐데 어떤 모습들을 좀 발견하고 계시나요? 제가 꼽아보긴 했지만 예를 들면 가족 회원증을 다 가져와서 가능한 수의 책을 대출해가는 모습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왔지만 부모님이 추천을 해주시거나 학교 추천 도서를 통해서 책을 빌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습지나 학원 숙제, 때때로는 과외를 하는 모습들까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모습들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지만 이 모습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책을 대출해 가거나 좋은 양질의 책을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능도 도서관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만 내가 자주 찾는 도서관에서 혹은 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를 같이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일까요? 아이들이 책을 막 대출해 가기도 하지만 도서관에 머물면서 때로는 한 곳에서 집중하면서 때로는 여러 곳을 좀 넘나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을 좀 찾아다니고, 그리고 스스로 좀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심사를 좀 발견해내고, 그리고 어떤 숙제나 공부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좀 상상하고, 또 그리고 연결해보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몰입해보고, 그리고 만들고 대화하고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보고, 그리고 시도하고 그리고 도전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좀 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런 장면들이 보이시면 도서관의 어린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조금 뿌듯하실까요? 앞서서 저희가 모야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동사들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 작업실조차 도서관 안에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만났었는데요. 아마 10가지 유형의 작업자 이제 기억하실 텐데,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혀줬고 저희의 운영자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를 발견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만들기 활동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고, 심지어 지금 고래별 행성이라는 어떤 그림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함께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실이라는 형태로 들어갔지만 도서관에서는 이런 경험들까지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작업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은 예상이 됐었지만 이 작업실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이용 양상들이 달라졌던 것들이 조금 더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공간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야, 단순히 책을 그냥 빌려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머물면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항상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양상, 다른 어린이 이용자들의 이용 양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서서 보셨던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모야를 좋아하게 되면서 도서관 가는 걸 좀 즐거워하게 됐다라던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책도 집어서 읽는다던가, 그리고
결국에는 도서관이랑 정말 친해진 느낌이 든다라던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생활한다던가, 그래서 어떤 모야를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이 그 모야를 넘어서 도서관 전체 확장을 하면서 자유롭게 공간을 누리는 양상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보호자들도 좀 관찰을 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작업실이라는 것이, 혹은 작업실이 있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의 어떤 경험을 확장하는데 정말 유의미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새로운 도서관, 새로운 어린이실을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앞 세션에서 계속 댓글로 올라오는 얘기들 중에 어떻게 하면 모야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작업실을 만들 수 있나요? 혹은 뭐 저희 지역에도 작업실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에 대한 댓글도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작업실이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양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어린이실 전체가 작업이라는 경험과 어떤 책을 읽는 경험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 기존의 어떤 대출 중심의 어떤 어린이실 이용에서 넘어서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누리는 어떤 공간으로서 어린이실 전체가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업실을 별도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스스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경험과 장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고, 작업실이라던가 어떤 서가 공간, 자료실이라는 공간의 어떤 구분을 넘어서 새로운 어린이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소식이 어느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어느 도서관은 지금의 자료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 경험만 실로 넣고 싶은데 이런 부분 좀 아쉽게 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때야 하는지를 같이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프로젝트는 공공도서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이 어린이실을 새롭게 상상해보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대략 이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혹은 신축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시려는 분들은 공간을 설계하거나 조성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낯선 단계들은 리서치를 하는 부분과 그 리서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공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을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 들어갈 컨텐츠라던가 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 같은 걸 결정하는 부분들이 사전 단계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퍼런스 리서치 같은 것들은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공간이 좋은지에 대해서 라운딩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이 공간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환경을 갖추게 됐고, 그런 환경들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 단계에서는 레퍼런스 리서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레퍼런스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공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현재 어린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리서치를 해서 결국에는 도서관들이 앞으로 어떤 어린이실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을 한 다음에 디자인과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설계에 들어갈 때 이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될 어떤 책이라는 컨텐츠, 그리고 어떤 작업의 경험이라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기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기획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린이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대로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공간이 잘 운영되려면 어떤 운영 정책을 가지고 어떤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긴밀하게 논의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가장 다른 부분은 개관을 하고 저희가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관 후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이 새로운 어린이실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운영상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 프로세스 전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과정 자체는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지만 특히 어린이실을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이 많으신 도서관 운영팀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두 팀이 전체 프로젝트를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리서치부터 공간 운영을 팔로우하는 것까지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때때로는 도서관의 운영팀들이나 혹은 도서관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도서관을 리서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 맥락과 혹은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시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지만 기존 콘텐츠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한 기획도 필요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 프로젝트 전반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공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 전문팀도 당연히 들어오시게 되겠지만 당장의 설계 단계에서 투입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리서치 단계에서 함께 투입을 하시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스터디도 앞단에서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 팀이 투입된과 동시에 도서관의 운영팀들이 프로젝트에 면밀하게 참여를 하시지만 이 운영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혹은 교육청에서 이 도서관과 관련된 과에서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후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부분, 이런 역할들까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재단은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재단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외 레퍼런스 도서관의 리서치를 지원을 할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좋은 공간을 그냥 돌아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공간들 중에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도서관들의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고, 그 도서관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현장을 관찰해서 아이들의 경험도 관찰을 해보고 운영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제 그 공간을 디자인했던 디자인팀도 만나서 어떤 프로세스에 거쳐서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리서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말메라는 도서관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실을 리뉴얼 하시면서 어떤 서가의 책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이라던가 그 책을 누리는 공간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쭤볼 거고, 실제로 되게 땅에 낮게 꽂혀있는 책들 서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책을 집어들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공간의 크고 작은 시도들이 또 아이들의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인터뷰를 해서 리서치의 내용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실을 전체를 인테리어를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인테리어 전체 비용을 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실 있는 도서관 혹은 작업 경험이 가능한 도서관을 또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적인 기획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요 컨텐츠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어떻게 이용자에게 제시되어야 이용자들도 받아들여지고 공간의 운영 방안과 연결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모야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있는 도서관들이지만 기존의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모야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도서관들하고의 운영자 네트워크라던가 운영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는 도서관의 역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실험 공간이자 레퍼런스 공간이 되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험 공간이 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되게 적극적으로 팀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도서관의 어떤 담당 팀이 처음부터 투입되어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새로운 방향을 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사전에 해주시는 것, 그리고 신규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구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주시는 것. 저희가 인테리어까지는 하지만 실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셔야 되는 일들은 도서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한 저희가 방향대로, 저희가 함께 고민한 방향대로 어린이실로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단계에서도 인력 부분이라던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투입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운영 기간에 팔로업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관이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운영 현황이나 결과를 공유를 하시게 될 거고, 앞선 세션에서 저희 모야랩에서 되게 면밀하게 이용자들을 관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어린이실의 담당자들도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혹은 어떤 책을 끄집어 드는지, 어떤 책들을 같이 읽는지, 이런 등등의 관찰 기록을 남기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장표 속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록을 남기는 버전들이에요. 그래서 작업물에 사진을 찍거나 아이들의 기록을 이어가는 등 이런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은 도서관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어린이실을 만드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런칭을 올해 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을 위한 레퍼런스가 돼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의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가 지금 당장에 공모를 오픈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프로젝트를 조금 더 기획을 면밀하게 해서 8월 정도에 공모를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선정하고 킥오프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까지는 리서치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리서치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리서치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어린이실이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방향성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 3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 방침들을 정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고요. 시공하고 개관하는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제 추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해드린 모야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모가 오픈되면서 문의 주셨던 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를 지원하시기 전에 고려해 주셔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기도 했지만, 예전엔 저희가 공공도서관에도 이제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공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공간을 작업실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그 20평, 25평짜리 공간을 모두 품은 전체 어린이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실 전체를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 프로젝트의 대상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기존의 어떤 기능들을 계속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을 넣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줄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시도를 할 여지의 공간들을 확보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 파트너들과 여기에 참여하시는 프로젝트 멤버들과 굉장히 면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인 정도의 인원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공간 리서치도 하고 방향성도 설정하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집중할 수 있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아름답고 좋은 공간으로 나오겠지만 새로운 방향에 맞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문법과 되게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어떤 어린이실을 운영하는 방향과 다르게 어떤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고 머물게 하고 그 어린이들의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팀하고 한번 꼭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과 내부 일정이 부합하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개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7월에 오픈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팀들은 이 일정을 맞추시기가 수월하실 수 있지만 신축을 하고 계시는 도서관들은 그 건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적당한 일정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추진 일정과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혹시 일정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 질문을 4가지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도서관 팀이 꿈꾸는 어린이실, 어린이 도서관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국내에도 되게 아름답고 예쁜 도서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여전히 잘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어린이들이 오는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공간은 어떤 공간이면 좋겠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린이실에서 어떤 장면들을 좀 보면 좋겠어. 그 장면들을 볼 때 어린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을 꼭 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분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전체의 팀이 그런 어린이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배치가 늘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운영자가 바뀌거나 또 뭐 교체가 되거나 뭐 이게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이걸 지켜내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팀이 혹은 도서관 전체를 관할하는 어떤 조직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린이실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동의가 되셨는지, 그럼 어떤 장면들을 상상하시는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저희가 공모를 오픈할 때 그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으시는 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생각하시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혹은 우리 도서관에서 굳이 이 기능을 하지 않아도 다른 도서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여지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라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린이실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공모 때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꼭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야 소식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빠르게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채널로 지금 이 컨퍼런스를 듣고 계시는데 그 모야 앳 라이브러리라는 인스타그램에 가장 빨리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려면 도대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경험을 해? 그래서 그게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랑 뭐가 달라? 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설득을 할 때에 이 공간은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혹은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대화라던가 부모들의 피드백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모야 라이브러리나 혹은 저희가 세션 C에서 보여드렸던 모야 앳 랩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장면들을 사진이나 코멘트들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모야의 소식들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모야 앳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전국 모야 지도에 각각의 도서관들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인스타그램 채널이 태깅이 걸려 있는데, 그런 다른 도서관도 좀 가보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좀 해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상상들을 좀 키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장면들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도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장 빠르게 채널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 소식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메일로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국 방방곳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공모와 관련된 소식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메일 여셔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디에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고 어떤 방향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라는 메모를 남겨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모가 오픈됐을 때 공모 소식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야를 계속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간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분들하고 좀 새로운 어린이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상상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은 정말 재단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을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과 관련된 고민을 굉장히 면밀하게 이어가시는 도서관 파트너를 잘 만나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어린이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공모가 오픈되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동안 어떤 어린이실을 상상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저희 공모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실을 구체적으로 같이 상상할 도서관 파트너를 열심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컨퍼런스 기점으로 공모를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다리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올해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는데 컨퍼런스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언제 공모이 오픈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질문 질문 주신 것들 좀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서관과의 협업이 어떤 면에서 좋고 또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모든 프로젝트의 전제가 도서관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늘 좋은 점은 함께 일하는 어떤 파트너분들, 도서관의 운영팀들이실 수도 있고 사서분일 수도 있고 어떤 정책과분이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도서관과 연관된 지자체 파트너분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이 도서관에서 줄 수 있어야 하는 경험은 어떤 성장과 연관과 탐색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야를 소개해드릴 때도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못 하신다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이게 왜 필요하죠? 아이들이 왜 이런 걸 도서관에서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은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이나 탐색과 영감의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으면 너무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도서관에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왜, Y에 대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성장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본인들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시는 욕구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제안했을 때 굉장히 반기시고, 그리고 같이 해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지, 그거가 하기 싫다라던가 귀찮다라던가 하는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과의 협업이 늘 되게 저희한테는 즐거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왜라는 설득이 없이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도서관과의 협업이 즐거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Y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풀리려면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되셔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단순하게는 저희가 재료나 도구가 책과 관련된 책처럼 어떤 컨텐츠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기적으로 예산으로 확보돼서 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운영상의 비목상 컨텐츠로 제시가 되기가 되게 어렵고, 뭐 사무용품비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메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실제 이런 예산의 유연함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어린이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물성을 가진, 또 되게 다양한 형태의 책들도 수서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아주 단순한 부분들까지 생각보다 내부에 시스템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Y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설득을 통해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세션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작업실이 있는 도서관에 공모를 신청할 때 필요한 최소 공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자관에서 원하는 장서량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서가 공간에서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공간이랑 아까 아이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대기 공간까지 포함해서 한 1,100권 정도가 이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도서관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굉장히 적은 수서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측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장서량은 줄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린이실이 빽빽하게 서가가 채워져 있고, 거기에 장소도 굉장히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말이 되면 대출이 많아져서 중간중간 빈 서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어떤 책이나 서가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원하는 장서량을 이 공간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생각하신 도서관이 그런 장서량마저 너무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게 다른 도서관을 찾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장서가 많이 필요하고
대출을 잘 해가서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을 읽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도서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도서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지역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도서관 중에 이미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대표 도서관급이나 되게 큰 도서관들이 있으시다면 그 외에 다른 컨셉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시도로서 해보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간 면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야만 하면 한 20평, 뭐 25평, 그리고 이제 뭐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간의 어떤 면적 기준을 따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프로젝트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작은지 큰지에 대해 상관없이 어린이실 전체를 저희에게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다만 이런 실험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면 너무 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수를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뭐 150평 안에서 150평에서 200평 안에서 어린이실 전체가 저희의 어떤 스코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지금 현재 명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면서 현재 어린이실의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감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한 개를 건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개관하지 않은 도서관도 작업실 있는 도서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당연히 작업실 있는 도서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개관하지 않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한 조건으로 말씀드린 운영자 부분이 배치가 안 되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운영자분을 배치하셔서 그 배치된 운영자분들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게 세팅만 해주시면 신축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신축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공간을 만드시고 오픈하기 전에 운영팀을 투입하시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실 겸 실은 그 어린이실을 같이 운영할 팀들이 사전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고, 실제 신축하는 공간은 반대로 기존의 어떤 요구받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 여건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해볼만한 프로젝트 사이트이긴 합니다. 다만 운영을 준비하시고 컨텐츠를 같이 준비하실 운영팀들이 사전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현장 질문 중에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이라 휴관인데 뭐 공사 중이시고 공사 전이시고 설계도 나온 상태, 올해 하반기에 참여 가능한지도 문의를 주셨는데, 이 리모델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어린이 도서관을 내년쯤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하고 계시는 도서관은 어린이실이 비워져야 하는 시기 자체는 시공부터기 때문에 앞엔 저희가 어떤 데스크 리서치나 실제 현장 리서치를 하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단계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다가 시공이 시작될 때 휴관하시고 오픈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상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참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팀들이 사전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하시는 도서관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이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리모델링 프로젝트고 아직 새로운 공간이 개관하지 않았지만 담당자를 배치해 주시고 이 담당자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나온 것들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작업실 내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저희가 아마 이건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작업실에는 전담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앞에서 저희 세션 마지막에 댓글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촉진하고자 되게 환경 세팅을 많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에 뭐 안전하지 않은 도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도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치들을 되게 많이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안전하게 그걸 쓸 수 있게 촉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테이블에서 아까 이제 백희나 작가님 세션 하실 때 뒤에서 보여줬던 그런 도구
테이블들을 저희가 안전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작업할 때 지켜볼 수 있는 운영자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용자의 어떤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획들을 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실제로 이 공간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있는 작업실을 그러니까 혹은 작업실이 있는 도서관을 상상했을 때 작업실에는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서가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운영할 때 인력이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체 어린이실을 전담하고 이것들을 계속 총괄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담 인력이 없이 작업실을 운영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금액, 뭐 시비, 도비 비율 등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지원 예산 금액은 도서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달라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를 달리 투입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맥스를 정해놓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할 때 저희와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간의 여건인가를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되 실제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기획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또 저희가 감안해서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시비 도비 비율은 지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문체부 산하의 재단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희는 민간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지금 리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시면서 채워나가야 하실 어떤 컨텐츠적인 비용들 그리고 뭐 기타 소품 같은 것들 그래서 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나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만 자산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과 운영 물품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보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어떤 금액들도 아직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도서관을 선정하게 되면 어디까지를 저희가 하고 어디까지는 도서관에서 하셔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항목들은 그런 비용일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공간일 땐 이렇게 갈 수 있고 이후에 이제 두세 번째 공간을 선정해서 갈 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앞 세션에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일단은 공공의 도서관 형태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교 도서관이 바뀌거나 이럴 수 있을 때 시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저희의 프로젝트 영역 안에서는 어떤 제3의 공간이 그러니까 집이나 학교가 아닌 혹은 학습이나 혹은 단순히 그냥 쉬어야 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약간 제3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여러 군데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게 현재는 우선순위가 높고요. 학교 도서관은 현재는 협력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들 많이 해주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 뭐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가 늘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모야를 한 번도 못 해본 어른으로서 세상 속상하시다 고 말씀해 주셨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큰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불가한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되게 어린이 전용,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전용 공간을 하는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공성을 지닌 공간에서 그들을 위한 컨텐츠들을 좀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보고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켜가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공간을 오픈해 놓으면 어른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 아이는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할 수 있어서 동행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어떤 스스로 하는 문화와 스스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작업을 확장하는 문화와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 공간을 본인들의 어떤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방해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용 공간화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간들이 도서관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앞 세션에서 뭐 강원도에도 없고요, 뭐 여기도 없고요, 부천에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도서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저희 프로젝트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프로젝트의 공간을 도서관에 마련해 주신 어떤 도서관 팀들에게도 응원을 보내주시면 이런 공간이 더 많이 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 책벌떡 컨퍼런스 어떠셨나요? 오늘의 세션이 여러분에게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고민하고 계셨던 도서관들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감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 책불떡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